자, 곡면적의 이제 넓이인데, 그러니까 곡면적의 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곡면의 이제 그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아이디어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벡터에서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이제 요렇게 생긴 두 개의 벡터가 있다. 여기 u 벡터, 여기 v 벡터라고 한다면은 u 외적 v의 크기가 뭐였었냐면, 이거 두 개를 지금 변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의 면적이었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요 크기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행사 변형의 넓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곡면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곡면이라면 뭐 이렇게 생긴 이제 곡면이 있을 텐데, 정역은 밑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얘가 영역 D이고, 영역 D에서 이제 곡면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문제 상황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넓이를 이제 계산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이 곡면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이제 그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 u, v를 만약에 이 곡면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요 곡면에 이해되죠? 이라고 한다면 x를 u 방향으로 이제 미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 u 방향으로 이제 이 지금 곡면 매개변수 방정식을 미분하는 거랑 v 방향으로 미분하는 게 이제 뭔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조금 관점을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볼 건데, 어쨌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매개변수식을 만든다면 그게 곧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벡터 방정식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곡면에 이 벡터 이제 함수 관점으로 이제 볼 때에는 이게 하나의 위치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설정을 해주면 그 점에 해당하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그 화살표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매개변수 식이자 뭐가 될 수가 있냐면 그냥 벡터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곡면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매개변수 식하고 벡터 방정식은 관점의 차이지 식의 차이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그 UV를 값을 집어넣었을 때 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UV를 집어넣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벡터로 볼 것이냐, 그거는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랬을 때 그럼 벡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 XU는 뭐냐면 U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예요. 그죠?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지금 U 방향으로 이제 미분하는 거야. V는 그러니까 상수일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U제로 만약에 V제로라고 했을 때 요 점에서 지금 XU U제로 V제로라고 하는 애는 U 방향으로의 접선 벡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만약에 요 점에 지금 이 곡면 위에 있는 요 선이 지금 만약에 얘가 이제 x u v 제로라면은, 그러니까 v 제로를 하나 딱 집어넣는 순간 이제 u에 관한 일변수가 될 텐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선이 될 거잖아. 그죠? 왜냐면 v는 v 제로라고 하는 평면과 이 곡면의 그 교선이니까. 그래서 이 교선을 잘 봤을 때 얘를 u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랬냐면 접선 벡터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접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요 벡터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XU, 이제 U0, V0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점이 지금 이제 U0, V0 점이라고 했을 때 그 집어넣어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접선 벡터가 하나 나오는 거지, 지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거랑 반대로 이제 요렇게 생긴 선을 지금 X, U0, V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점에서의 접선 벡터, 이 선을 따라가는 이 점에서 접선 벡터, 얘는 X, V의 U0, V0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 벡터 두 개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외적을 해주면 뭐가 될 거냐면 이만큼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U0 V0인데 XU 외적 XV를 해버리면은 이거의 크기를 계산해버리면 이 부분만큼의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곡면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해주면 뭐가 될 거냐면 이 곡면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의 넓이랑 근사하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이거가 지금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지금 얘를 크게 그려서 그렇지만은 내가 편미분 값이기 때문에 이게 매우 작은 평행사변형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곡면적의 넓이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근사를 시켜보는 게 근사를 시키자. 그 아이디어가 곡면적의 넓이 아이디어인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식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이중적분 안에 리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영역의 넓이를 지금 D라고 하는 이제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된다? 곡면적의 넓이가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 곡면적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근사시켜서 만든 넓이식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자 이제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를 익히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정리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게 나와. 만약에 Z는 fxy라고 하는 함수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에는 이게 매개변수식 표현이 어떻게 될 거냐면 u, v, f의 uv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식이 될 거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요 식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지금 x uv라고 했을 때 자 xu는 1, 0, f 편미분 uv고요. 자 xv는 0, 1, fv, uv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외적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계산 한번 해보면은 자 요렇게 AD-BC니까 마이너스 FU 자 요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FV 자 그 다음 이렇게 계산해주면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계산해주면 얘는 XU 외적 XV의 크기가 뭐가 나오냐? FU의 제곱 더하기 FV의 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요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플러스 FU 제곱 플러스 FV 제곱에 du, dv 자, 요 식으로 바뀌게 돼요. 이렇게 함수식이 나온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만약에 z는 fxy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면 이 uv를 뭘로 바꾼 거냐면 그냥 어차피 uv는 xy였잖아. 그죠? 변수만 선생님이 쓴 거니까 이거를 그냥 xy로 바꿔주면 끝인 거야. 이렇게. dx 뭐 dy, 뭐 dy dx.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z는 fxy라고 주어져 있을 때 곡면적의 이제 넓이식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외워줘야 돼요. 일단 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형태니까. 그리고 함수 형태일 때는 얘는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이런 외적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뭐 해주면 돼요? 바로 이거 보고 x에 대해서 편미분 y에 대해서 편미분 제곱 더하기 1 루트 씌워주면 그냥 곡면적의 넓이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외워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곡면적의 넓이는 결국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근사시켜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걸 이제 가지고 이제 필수예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필수예제 문제 보세요. 자 매개 함수의 곡면적을 이제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문제를 한번 봐보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아래 범위는 0부터 1이고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매개 변수가 R하고 세타에 대해서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곡면적을 일단 R에 대해서 편미분. 자 R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은 코사인 세타, 컴마 자 사인 세타, 컴마 이제 1. 자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컴마 그 다음에 R 코사인 세타, 컴마 0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럼 이거를 외적해주면 XR 외적 X세타는 계산해보면 자 요렇게 AD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AD 마이너스 B시니까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이제 R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크기를 계산해주면 XR 외적 X 세타의 크기는 R제곱 플러스 요 R제곱 사인 R제곱 코사인이니까 R제곱 되고 플러스 R제곱 루트.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루트 2R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범위, 자, 이제 설정해주면 돼요. 범위가 0부터 1까지, 아래 범위 0부터 1까지, 자, 세타의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리고 루트 2R, 자, dr, d세타. 요거 계산해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해되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자, 되는 문제 유형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문제, 자, 한번 풀어보세요. 네. 2번 문제는 조금 고민해보고 잘 안 되면, 일단은 좀 더 풀어줄게요. 알겠죠? 네, 일단 한번 1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1번하고 3번은 풀었어요? 1, 3번? 1, 3번 풀었어? 2번 풀고 있어 그러면? 네. 그거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이게 지금 형태를 딱 보면은 생긴 거를 보면은 엄청 복잡하죠, 그죠? 풀기가.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그 문자를 봐보면 그 이제 앞에 써져 있는 문자가 로우라고 하는 이제 그냥 숫자 고정 이제 그 상수기호거든요. 로우 플러스 코사인 V에 생긴 걸 한번 잘 보세요. 이게 형태가 어디서 좀 봤는지 여기에 코사인 U야. X 좌표가. 그죠? Y 좌표는 보니까 이게 똑같이 생겼어요. 로우 플러스 코사인 V에 사인 U야.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사인 이제 V. 그죠? 이렇게 좀 생긴 거잖아. 형태가. 그죠? 그 많이 보지 않았어 아까? 형태가? 그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이게 지금 이만큼이 지금 로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원을 Z 기준으로 한 바퀴 돌린 형태의 그 뭐야 도넛 모양의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문제가 그 한 넣은 이유가 이거를 내가 매개변수식으로 지금 UV로 풀어버리면 안 풀려. 분면적이 그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 형태를 외워주면은 얘가 지금 플러스 얘니까 그럼 얘는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표면적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2파이 로우에 곱하기 요거의 둘레 길이를 그냥 곱해버리면 끝이야. 그 우리가 이제 파푸스 정리하면 그죠? 이 둘레가 얼마냐면 2파이잖아요. 2파이.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얘가 4 로우 파이의 제곱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 지금 파푸스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면적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그 매개변수 방정식 형태로 주고 나서 문제 푸는 거는 파푸스 정리로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외워두고 있으면은 어쨌든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자주 좀 활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특히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됐죠? 네,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 형태 1번, 3번. 1번, 3번은 이제 단순 계산이야. 그죠?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답이 똑같이 나온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게 그러니까 포물면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뚜껑까지 얘기하는 건지를 잘 봐야 돼. 항상 문제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포물면하고 그럼 포물면이 지금 얘가 지금 Z는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다 보니까 이 XY 표면에 생기는 단면이 Z가 0일 때니까 이게 반지름이 2짜리란 말이야. 그죠? 그럼 2짜리 요 넓이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의 그 닫힌 영역에 해당하는 건널비를 계산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옆면의 넓이만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인지를 문제에서 잘 확인해 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주의 깊게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됐죠? 파푸스 정리? 이 파푸스 정리는 뭐냐면 되게 간단해. 내가 만약에 어떤 선을 기준으로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 거예요. 입체 도형이 아니라 평면 도형이 있는 거야. 한쪽에. 자, 그랬을 때 이 평면 도형의 무게 중심을 알고 있다면 공식이 무게 중심으로부터 이 축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무게 중심 축까지의 거리. 자, 이 거리 곱하기 2파이. 그러니까 왜냐면 이 원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 중심이잖아. 그죠? 중심이잖아요. 원의 중심이 무게중심이니까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축까지의 거리를 2파이를 회전시킨다는 얘기는 요 지금 이게 한 바퀴 돌 거기 때문에 그 둘레 길이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축까지의 거리 곱하기 2파이 해주면 이게 일단은 한 바퀴 돌렸다는 얘기. 거기에 부피를 계산할 때에는 이 평면 도형의 넓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넓이 평면 도형의
넓이를 여기다가 이제 곱을 해주면은 자 얘는 부피가 되는 거고요. 자 평면도형의 길이를 곱해주면은 얘는 그 건널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무게중심으로 축까지 거리 곱하기 2파이에다가 이 평면도형의 넓이를 곱해주면 부피. 자 평면도형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건널비.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건 지금 길이를 계산했으니까 이게 2파이니까 요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다야 사실 파푸스 정리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축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정사각형, 원, 그 다음에 삼각형 이런 애들은 알고 있어. 근데 그 외에 만약에 파푸스 정리를 써야 되는데 영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영역의 무게중심 못 찾겠다 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서 배운 우리 무게중심 좌표 찾는 방법 있었죠. 이 영역 D에 대한 무게중심 좌표 찾는 법이 뭐였냐면은 이중적분의 밀도 함수가 없을 거야.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DA분의 XDA, DA분의 YDA. 요거 가지고 무게중심점을 찾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영역이 정사각형, 원 아니면은 뭐 정삼각형 이런 게 아니라면은 이 영역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도 사실 배웠다. 그래서 무게중심으로부터 축까지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2파이 곱해주고 평면 넓이 길이 계산해주면은 그게 파푸스 정리가 된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연계 지어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게 전부야. 예, 파푸스 정리는.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건 원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무게중심 구하는 건 스킵한 거고. 자, 그래서 2번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변수 변환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배워볼게요. 예, 변수 변환.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변수 변환이.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변수 변환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극좌표 변환이야. 극좌표. 그러니까 극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를 지금 R하고 세타가는 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환은 사실 변수 변환의 대표적인 변환이야. 이해되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변수 변환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특징들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은 변수 변환이 되려면요. 그 변환이 일단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 위에서 보면은 처음에 단사, 1대1, 전사, 온투, 그 다음에 C1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변환이 한 번 미분이 되고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T 지금 XY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변수 지금 보면은 이 변수는 이변수인데 나오는 지금 치역값도 R2잖아. 그러니까 얘는 변환이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차원이 이제 2차원 정역 차원이 2차원으로 가버리면은 얘를 더 이상 이제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환. 근데 이 T라고 하는 변화는 어쨌든 R2라고 하는 XY 점에서 지금 R2의 지금 부분집합은 어떤 XY 점으로 가는 어떤 변환인 거야. 근데 그 식이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이제 X 좌표가 이제 뭐 XY 여기서는 UV라고 써져 있으니까 UV라고 쓸게요. 이게 변수가 이변수이다 보니까 그럼 얘는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정의역이 지금 UV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이 XY 값이기 때문에 XY. 이렇게 되는 어떤 변환인 거야. 이해되죠? 예. 근데 이거는 뭐 자세하게 사실은 뭐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R2에서 그러니까 평면의 부분집합에서 평면의 부분집합으로 가는 어떤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단사, 전사, 이제 시원 변환. 자, 그래서 단사, 전사는 기본적으로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시원 변환은 뭐냐면 얘네들이 따지고 보면 얘가 뭐냐면 이변수 함수예요. 이변수 함수. 얘도 이변수 함수고요. 얘도 이변수 함수야. 그죠? 왜냐면 값을 집어넣으면은 값 하나가 나오잖아. 그죠? UV의 값을 집어넣어주면 X값 하나가 나오니까 얘가 이변수 함수고 이변수 함수고 얘도 이변수 함수예요. 그러면 이 이변수 함수 각각이 그 이제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이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분 가능성은 사실상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 편미분이 연속이고
그 다음에 편미분들, 그러니까 요거의 x의 편미분, 자 얘네들이 연속이면은 이제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 문제 상황에서는 얘가 시원 변환이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미분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편미분이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런 조건일 때, 그런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변수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 조건이 만족하게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변환을 찾게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냥 정의상 한번 배워야 되니까 얘기를 해준 거고, 자, 그 밑에 변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야코비안 행렬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요런 얘기예요. 야코비안 행렬식을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미분의 뜻이에요. 라운드.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지금 두 개이다 보니까 이제 미분의 표현을 이제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 이 변수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자 얘를 지금 u, v, 자 x, y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를 u하고 v에 대해서, y를 u하고 v에 대해서 지금 미분해 달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 정의가 어떻게 생겼대요? 보니까 행렬식으로 생긴 거야. 행렬식.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위쪽은 x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 지금 x라고 하는 얘를 u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가면은 자 x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 자 y를 v에 대해서 u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 y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해 준 거.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달라는 얘기인 거야. 이 정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야코비안의 행렬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x를 u에 대해서, x를 v에 대해서, y를 u에 대해서, y를 v에 대해서 미분해 준 거를 이렇게 차례대로 써놓고 곱해서 빼준다. 자, 그래서 그 정의가 자 야코비안 행렬식의 정의인데, 여기까지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는 게 이제 행렬식인데, 그 전에 얘네들이 지금 편미분이잖아. 그죠? 이 편미분이 잘 된다는 게 이미 아까 선생님이 말한 여기서 얘가 시원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편미분들 값이 그냥 잘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변수 변환하기 위해서는 익혀줘야 된다. 일단 변수 변환하려면 변환이 일단은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야코비안 행렬식이 값이 제대로 잘 나와야 돼. 근데 그 야코비안 행렬식이 제대로 잘 나오는 거는 사실 이 변환 때문에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외워주면 된다. 근데 얘는 외울 필요 없고요. 얘는 외워야 돼요. 얘는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필수 예제 한번 볼게요. 자, 뭐 할 거냐면, 자, XY 평면에서 그 다음과 같이 유기된 영역을 자, UV 평면의 직사각형 영역으로 변수 변환하고 싶다. 자, 그리고 야코비안 행렬식을 계산해달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뭐 해줘야 되냐면, 그 변환식이 지금 어떻게 써져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뭐라 그러냐면 XY가 지금 성분이 보면, 자, 내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자,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자, Y는 3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자, 2-x, Y는 마이너스 x.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애는 얘고, 자, Y는 2-x라고 하는 애는 얘고. 그죠?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 Y는 자,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Y는 3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는 1이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3분의 1을 지나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지나줘야 되니까 한 요쯤에 있는 자, 요렇게 생기네. 자,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요게 지금 Y는 자, 3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3x 플러스 4라 그랬으니까 좀 더 옆쪽으로 가가지고 4를 지나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얘가 Y는 3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보면은 이 영역이 지금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냐면, 이 영역이 지금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직사각형인데 얘를
변환을 잘 줘가지고 이렇게 올바른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이걸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중적분 때문이야. 우리가 이중적분을 계산할 때 이 영역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려워. 그죠? 딱 봐도. 왜냐면 이거 지금 우리는 계산할 때 높이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높이 설정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야. 이 영역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 영역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이 영역은 적분하기가 너무 편하잖아. 쉽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변환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환을 할 때 이 t를 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t를 잘 주는 거는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연습이 좀 필요해. 그냥 되진 않아. 절대. 그냥 되진 않고요. 일단은 이 방정식을 보고 여기서 어쨌든 이 둘러싸여 있는 방정식이 결국 이 네 개잖아요. 이 네 개에서 공통의 부분을 잘 찾아서 u하고 v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지금 u 모, v 모 이렇게 잘 지금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내가 이제 변환을 하고 싶으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연습이긴 한데 공통적으로 보면은 얘를 한번 잘 보세요. 얘는 3x하고 y하고 똑같아. 생긴 게. 그죠? 그러니까 3x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u를 뭘로 주면 되냐면 x-3y로 줘버리는 거예요. u라고 하는 변수를. 그러니까 u라고 하는 함수는 x하고 y에 관한 함수인데 x-3y로 줘버리면은 얘가 이 값이 뭘로 바뀌냐면 이 값이 u는 1로 바뀌어. 그죠? 얘는요 u가 4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변수를 이번에 이게 y-x, y-x 똑같으니까 x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x 플러스 y가 2, x 플러스 y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로 줘버리는 거야, v를. 그렇게 되면은 얘가 변수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v는 2이고요. 얘는 v가 0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내가 u하고 v를 이렇게 줘버리면은 uv 평면으로 이 얘네들을 이제 바꿨을 때 여기 이제 VU. 자,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UV 이제 그 평면상에 얘네들을 이제 바꿀 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U는 1. 얘가 지금 U는 2라고 같은 애니까 U는 1. 자, 그 다음에 얘는 U는 4니까 U는 4. 자, 그 다음에 V는 0, V는 2. 자, 그러면 요 영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그래서 u하고 v를 지금 이런 식으로 줘버리게 되면은 이 네 개의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을 잘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UV를 이렇게 이건 지금 선생님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좀 시켜주면 UV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 t 변환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t변환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UV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XY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XY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XY 변수가, XY 값이 지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이 T라고 TUV 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어디 방향이냐면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이 지금 TUV는 요 방향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UV에 있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XY 값을 찾아내는 거니까 요쪽 방향이 지금 TUV는 XY인 거고요. 지금 내가 찾은 거는 뭐냐면 이쪽 방향을 지금 찾은 거야. 근데 이게 서로 지금 뭐냐면 역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T로 가는 거하고 이쪽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근데 당연히 역변환이 있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대1이고 온투이기 때문에 역변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그럼 선생님이 이제 뭐 S, XY라고 둔다면은 얘는 이제 UV에 관한 식으로 써주는 거죠. 이 식을. 근데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그러니까 요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니까 U가 지금 요거였으니까 여기가 지금 x-3y.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y. 자, 얘가 지금 여기에서 요로 가는 변환이다.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이 t라고 하는 변환을 만약에 찾고 싶다면은 이거를 연립해서 찾아주면 돼. 이거 연립해주면 얘네 둘을 빼버리면은 u-v는 마이너스 4y가 돼서 y 값이 자, 4분의 v-u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면 4분의 이제 v-u. 자, 그 다음에 자, x는 자, 여기다가 3배 해줘가지고
3배 해줘서 자 이거를 이제 더해버리면은 u 플러스 3v, u 플러스 3v를 지금 이제 4x로 4로 나눠준 거. 요게 이제 이쪽 변환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선생님이 왜 설명해 주냐면 상위권 학교를 지금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상위권 학교가 아니라면 사실 이 변환 자체도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공식대로 그냥 풀면 되는데 상위권 학교는 어떻게 내냐면 문제를 변환을 이렇게 줘버리고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줘버려. 그리고 나서 변수 변환을 문제를 풀게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환을 줬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변환인지를 일단 먼저 파악을 너가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파악한 상태에서 변수 변환을 한번 계산해봐라. 이런 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막 나와. 상위권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상위권은 이런 이런 변환들의 형태를 주고 직접 주고 문제를 풀게끔 내는데 중하위권 학교들은 이걸 안 주고요. 얘네들은 안 주고 그냥 직접적으로 얘를 주고 그냥 문제를 풀게끔 낸단 말이야. 그죠?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얘네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변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좀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게 얘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변환. S라고 하는 변화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로 가는 변화인 거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좀 그 두 가지를 보고 나서 이제 판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꾼 거고 어쨌든 그 변환을 내가 지금 잘 줘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바꾸는 거는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이 지금 직사각형 영역보다 편한 영역이 되게끔 적절하게 내가 XY를 이렇게 변형해줘가지고 UV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변수 변화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공식처럼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조금 적응은 될 거예요. 잘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초반에는 이거를 설정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야코빈 행렬식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자, 지금 지금 y는 x에 관한 함수가 잔뜩 나와 있고, 이거로 둘러싸인 영역을 직사각형 영역으로 바꾸고 싶어. 자, 그랬을 때, 자, 요 변환하는 거랑 야코빈 행렬식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가능하다면 이 t하고 s 변환도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지금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서는 요걸 한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이거 S 변환 혹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변환을 찾는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찾아보세요.
혹시 그 직사각형 영역으로 바꾸는 건 됐어요? 네. 그럼 됐어? 그 야코비안 지금 계산하고 있지? 그죠? 야코비안 계산하고 있죠? 그죠? 거기가 그 선생님이 저 추가로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야코비안 행렬식이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x를 좀 v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편미분을. 그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곱해서 빼주는 건데 이게 뭐랑 같냐면 역수분의 1하고 같아요. 뒤집어 준 거. u를 이번엔 u라고 하는 변수를 x에 대해서, u라고 하는 변수를 y에 대해서, v라고 하는 변수를 x에 대해서, v라고 하는 변수를 y에 대해서 계산한 것분의 1하고 같아. 이게. 그래서 만약에 딱 그 식에 내가 이제 그 변환식을 찾았는데 이 야코비안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면 이쪽으로 가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 그 두 개가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알겠죠? 예. 그럼 그 상태,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한번 야코비안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 꼭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요거. 예. 뒤집어 놓는 게 가능하다. 행렬식이다 보니.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식을 어떻게 쓸 거냐면 y는 한번 써보면은 y는 지금 4-x제곱, y는 2-x제곱, 그 다음에 y는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2. 그럼 이렇게 생긴 4개의 영역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4, 2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지나간다. 그죠? 네, 그 다음에 0이니까 이제 요렇게랑 자 요렇게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4개로 둘러싸인 지금 영역을 지금 계산해 달라고 했으니까 4개가 지금 둘러싸이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 4개가 전부 영향이 받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그쵸? 예, 여기는 2개씩이고 2개씩이니까 4개 영역이 받는 부분은 이렇게 영역 부분이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영역이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y 플러스 x제곱을 u. 자, 그 다음 v를 이제 y 마이너스 x제곱을 v 이렇게 두면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렸을 때 얘를 이제 통해서 바꿔버렸을 때 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얘는 이제 u는 2, 그 다음에 얘는 u는 u는 4, 얘는 u는 4, u는 4, u는 2, 그 다음에 u는 v는 0, 그 다음 v는 얘는 이제 2 이렇게 나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지금 u에 관한 변환으로 바꿔보면 이 어려운 변환이 이 지금 uv 평면에서는
2, 4 0, 2니까 자, 요렇게 생기는 지수학학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지금 영역이. 그럼 여기서 자, 변화는 이쪽 만약에 변환을 만약에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XY를 집어넣었을 때 UV가 돼야 되니까 이 변환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T, 자, XY는 지금 이제 Y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지금 생긴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XY 집어넣어주면 이게 U, 이게 V니까. 오케이. 이해되죠? 변환. 그러니까 XY 집어넣어주면은 거기에 따른 얘가 U, 얘가 V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된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변환인 거고. 자, 그럼 야코비안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자, 어쨌든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보면은 얘야. 그러니까 결국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 상황 얘를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x제곱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활용해 보자. 그럼 얘는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야코비안 계산해 주면, 그러니까 얘는 160분의 1이다. 요거를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x 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요렇게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얘가 이제 4x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4x분의 1이니까 그게 아마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2의 2x가. 그죠? 자, 오타인데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볼 테니까. 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4x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도 사실 답이 될 수 있지만은 이거를 UV로 바꿔주는 게 좋아. 왜냐면은 이 값은 어쨌든 이걸 구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건 어쨌든 변수가 UV에 관한 변수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UV로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4x니까 여기서 한번 잘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빼주면 이거를 빼볼게요. 그럼 U-V가 지금 2x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2분의 U-V가 지금 x제곱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이 x의 범위는 지금 2분의 루트 지금 U-V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어쨌든 이 지금 이제 x의 이제 범위를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긴 나왔는데, 그럼 자코비안 값은 어쨌든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이게 이제 x가 지금 뭐냐면은 2가 이쪽으로 가고요. 루트 지금 u-v. 그럼 약분해 주면 이게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루트 u-v분의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루트 2구나. 그죠? 루트 2죠? 루트 2. 그러니까 얘는 그럼 루트 2니까 4 루트 2. 여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루트 2가 되고, 네, 요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계산해주면은, 어쨌든 루트 2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최선이네. 루트 2.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죠? 네, 그렇게 해주면 돼요. 네, 써주면 이게 최대한으로 바꿔준 거야. UV에 관한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답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달라서, 답까지 좀 확인을 시켜줄게요. 잠깐만요. 2, 4, 2,4이고, 그 다음에 0, 2니까. 오케이. 그럼 잠깐 정리하고 있으면 선생님 다시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게 지금 답이 너무 이상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죠? 요거 형태가. 계산할 때 이 자리가 마이너스 x하고 1하고 바뀌었어? 어디가? 그 대각선. 대각선? 잠깐만. 2x 옆에가 마이너스 2x. 옆에가 마이너스 2x? 잠깐만. u를 지금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잖아. 그죠? 여기는. 잠깐만요. u를 xy에 대해서 해주고
V를 XY에 대해서 해주고 이건 맞는데? 잠깐만. V를 X 마이너스 2X Y는 1. 그죠? 네, 자코비안의 식의 형태가 이게 같은 변수를 지금 x, y를 이렇게 한 줄로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식이 맞긴 맞아 지금. 잠깐만요. 그 야코비안 행렬식의 형태를 보면 여기가 지금 같은 변수로 지금 써주잖아요. 그죠? 같은 변수로 이게 u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x, y로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 지금. 근데 잠깐만 이게. 그 답이 잘못된 게 맞다. 네, 여기 답이 맞아요. 알겠죠? 네, 지금 요 답이 지금 써져 있는 답이 아니라, 요 답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값까지 표현해줘서, 그러니까 요게 답 맞아. 알겠죠? 네, 잘못된 거야 지금. 그 답이 좀 잘못됐어요. 됐죠? 네, 답이 잘못됐고 요게 맞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야코비안 값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화하는 거.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상위권 학교는 이제 문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을 안 주고요. 식을 안 주고 자, 얘를 그냥 바로 줘. 얘를 바로 주고 여기에서 이 식을 유도하게끔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환식을 딱 봤을 때 내가 얘가 U이다, 얘가 V다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주는 게 사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환을 딱 주는 순간 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사실 더 쉬워. 근데 이게 변환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되게 어려워요. 문제를 이제 풀려고 봤을 때. 뭔 말인지 되죠? 근데 핵심은, 이거 변환으로 준 거구나.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게 UV구나. 그것만 파악하면 금방 푸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위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잘 안 줘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거까지 자, 확인하고,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자, 진도 나가고요. 이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면서 혹시나, 이제 조금,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혹시나 또 어려운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알겠죠? 아니면 와서 질문해도 되고.